안녕하세요, 차선TV란입니다. 자, 캐스퍼 EV 사전 계약이 시작되었죠. 저도 계약을 넣었습니다. 일단 또 계약을 넣었다고 하시면 역시 현대기아차가 너무 좋아서 계약을 넣은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전기차를 많이 타보는 사람입니다. 좋은 것도 사보고 싫은 것도 사보고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려고 사는 거고요. 캐스퍼 같은 경우는 일단 EGMP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구입을 했습니다. 물론 ICCU는 탑재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EGMP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캐스퍼가 기존 캐스퍼랑 다르게 이제 사이즈가 좀 더 커졌잖아요. 그래서 전혀 다른 차량이라고 판단을 했고, 제가 기존에 내연기관 캐스퍼를 탔을 때 상당히 만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사는 겁니다. 또 이 영상에다가 댓글 달지 마세요. 역시 현대기아차가 최고야, 그래서 샀다, 이렇게 달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캐스퍼 구입을 진행을 하면서 고려했던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주문을 넣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트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스퍼레이션 그냥 선택을 하시면 되고, 투톤 컬러 루프 같은 것들은 나중에 애프터 마켓에서 작업을 하시면 뭐 한 20만원 정도의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40만원까지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넣을 필요 없고, 실내 컬러 뭐 베이지 뭐 이런 거 저 관심 없어서 안 넣었어요. 그 컬러는 지금 저는 언블리치드 아이보리로 할 겁니다. 여기에다가 풀 PPF 무광으로 해서 조금 예쁘게 꾸밀 계획이고요. 자, 그리고 내장은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블랙으로 했습니다. 블랙이 이제 저는 가장 나은 것 같아요. 자, 블랙으로 했고, 자, 이제 선택 품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캐스퍼가 옵션지를 상당히 복잡하게 해놨어요. 한번 볼게요. 자, 일단 하이패스 시스템 20만원. 저는 그 AP500S 같은 4만원짜리 하이패스를 추천드립니다. 그냥 시거잭에 꽂아서 아무데나 던져놔도 잘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20만원까지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안 넣었고요. 썬루프는 현대기아 전기차나 아니면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 썬루프에서 잡소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 넣습니다. 자, 스마트 센스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일단 반자율 주행 관련들하고, 그리고 뭐 라디에이터 그릴에 유광 아크릴이 탑재가 되어 있다. 그리고 뭐 안전 기능이 조금 탑재가 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반자율 주행 러버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 때문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컨비니언스를 한번 볼게요. 자, 컨비니언스 플러스가 60만원인데, 일단 실외 V2L은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애프터 마켓에서 한 10만원에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디지털 키 투 터치입니다. 이게 없으면 스마트 키를 항상 들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이 기능은 아쉽게도 스마트폰을 직접 도어에 터치를 해야지 문이 열리는, 여기 터치라고 되어 있죠,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일반 디지털 키랑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넣을까 말까 상당히 고민이 돼요.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이것도 없으면 또 이제 케이블을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한 기능이긴 한데, 나중에 그냥 10만원을 팔더라도 저는 디지털 키 2 때문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컴포트는 뭐 당연히 넣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차박을 한 번이라도 하시려면 이렇게 이제 시트가 완전 풀 폴딩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고민 없이 넣을 수 있었고요. 자,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보시면 120만원, 가장 비싼 옵션이죠. 자, 풀 LED 헤드램프 프로젝션 타입, 기본 눈 사양으로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자, 뭐가 달려 있는지 가격표에 안 나와 있는데 아마 LED MFR 타입이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MFR 방식이라는 것은 LED를 켜서 반사판으로 쏴주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젝션 타입 대비해서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직접 쏘는 거하고 한번 반사를 거쳐서 나가는 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불빛을 퍼뜨려서 범위는 넓게 하되 좀 잘 안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전면 썬팅을 안 하신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기본 MFR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프로젝션 타입이 제가 볼 땐 필수입니다. 왜냐면 현대기아 전기차, 현대기아 내연기관의 경우 MFR LED 타입이 상당히 어두운 편이거든요. 썬팅을 한 30% 정도로만 하셔도 이제 비가 오고 나면 잘 안 보여요. 진짜 땅이 하나도 안 보일 수준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 풀 LED 헤드램프 때문이라도 넣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나와서 하시려면 구변부터 해서 상당히 복잡하고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17인치 휠이랑 루프렉도 주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나와서 하려면 훨씬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넣었고요. 자, 다음 파킹 어시스트인데요. 자, 메인 기능이 서라운드 뷰 모니터인데, 저는 현대기아의 서라운드 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상당히 부정확하고 보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이건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도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조금 아쉬워요. 후방 주차 추돌 방지 보조. 왜냐면 이제 후진을 하다가 누가 튀어나왔을 때 차를 강제로 세워주는 기능인데, 이거 덕을 제가 한두 번 본 적이 있거든요. 뭐 오토바이, 요즘 배달 오토바이 같은 게 갑자기 막 튀어나올 때 차를 세워준 적이 있어서 이게 정말 아쉽긴 한데, 여기에 70만원을 태운다.
자, 지금 이게 과거에는 이 검정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몇 번 지적을 드리면서 이 검정 부분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아이오닉 6 때 생겼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계속 지적을 드리니까 이렇게 만들어 버렸는데, 사실 이 검정 부분을 보려고 이 기능을 쓰는 건데 이 검정 부분을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니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과감하게 안 넣겠습니다. 파킹 어시스트 빼고 밴 패키지는 당연히 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넣었냐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스퍼레이션에 자 아이보리 색상, 그리고 블랙 실내, 그리고 스마트 센스 넣고 컴포트 넣고 익스테리어 디자인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구입을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뭐 빼도 돼요. 이런 거 빼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현대 전기차에선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컨비니언스도 넣었네요. 자, 컨비니언스를 제가 사실 고민해서 지금 안 넣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디지털 키2 때문에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넣으시면 거의 다 넣은 것 같긴 한데 타시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을 거예요. 서라운드 뷰 뭐 딱 하나만 더 넣으면 풀옵션인데, 이거는 뭐 기호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금액 대비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가격표 한번 봐드릴게요. 가격표에서 특이점은 이제 히트펌프 시스템이에요. 레이 EV에는 이게 없었어요. 근데 히트펌프라고 정확하게 적혀있죠. 그래서 겨울철 전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레이는 LFP에다가 히트펌프가 없어서 겨울철에 배터리가 광탈하는 증상이 있었는 반면에 캐스퍼는 NCM에다가 히트펌프까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작년 겨울에 이 배터리 용량이 적은데 히트펌프를 넣으면 오히려 더 안 좋다 뭐 이런 희대의 이상한 소리를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히트펌프가 배터리 용량이 적지만 들어가 있죠. 히트펌프는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적으로 별로 봐드릴 건 없어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잘 검토해보시고 본인 여력에 맞는 차량 잘 계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차삼TV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